일본 메이저 남성 아이돌 시장을 사실상 독점한 자니스 사무소의 공개 연습생 제도 자니스 주니어 출신인 오카모토 카우아니 4월 12일 일본 외국 특파원 협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설립자이자 2019년 타게항고 자니 키타가와의 성추문 사건에 대해 상세하게 회견을 열어 화제가 됐습니다. 외국 특파원 협회에서 기자회견을 연 이유는 해외 미디어라면 보도를 해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니 키타가와가 미성년자인 자사 아이돌들에게 성적 학대를 했다는 사실은 이미 60년대부터 아름아름 소문이 있었고 8, 90년대에는 아예 이를 폭로한 자니스 출신 아이돌들의 자서전 등이 잇따라 발간되기도 했으며 99년에는 일본의 황색 언론지 주간문춘이 자니스 주니어 출신의 피해자들을 상세하게 취재한 끝에 자니 키타가와의 성추문을 보도했기도 했습니다. 특히 주간문춘 보도는 매우 철저한 준비 끝에 보도한 것이라 일본 국회에서도 관련 보도 내용이 이슈가 되자 자니스 측이 주간문춘에 반발하며 4년에 걸친 소송을 벌이게 됐고 아이러니하게도 자니 키타가와가 미성년자에게 술과 담배를 강요했다는 보도 외에는 각종 성추문 관련 보도 내용을 모두 사실이라는 판결문을 받아낸 적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다만 2017년 이전까지는 남성에 대한 강간은 법적으로 처벌할 기준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자니 사장은 운 좋게 처벌을 피해가게 된 부분도 있으며 오히려 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주간문춘이 일부 배상을 하는 어처구니 없는 결과로 이어지게 됐었습니다. 다만 배상과는 별개로 보도 내용은 대부분 진실이라는 판결문을 얻어내면서 일종의 사실적 시 명예훼손에 가까운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자니스 측은 상처뿐인 결과를 맞이하게 됐었습니다. 그러나 일본 메이저 남성 아이돌 시장을 사실상 독점한 대형 기획사라는 지위를 앞세워 자니 사장의 추문을 보도하는 공중파 방송국이나 메이저 언론지들은 없었습니다. 유야무야 쉬쉬하며 어떻게든 넘어갔던 이 추문은 자니스 주니어 출신들이 주기적으로 폭로를 하는 경우에는 자니스가 언론 통제를 통해 최대한 확산을 막아냈지만 2022년 영국의 공영방송국 BBC가 수년간의 취재를 통해 이 문제를 다시 정면으로 거론하며 화제가 됐습니다. 이미 미국의 뉴욕타임즈, 영국의 옵저버 등의 해외 언론이 이 사실을 2000년대 초반부터 가끔씩 보도했지만 인터넷 뉴스판에서 간략하게 소개된 정도였다면 BBC는 아예 정규 다큐멘터리로 그의 추문을 다루었고 이 다큐가 전 세계에 소개됨에 따라 자니스는 이 사실을 더 이상 묵인할 수만은 없는 분위기로 흘러갔습니다. 가장 결정타는 4월 12일 발표한 오카모토 카우안의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오카모토 카우안은 자니스에 중3 때 들어오고 나서 1개월이 지난 2012년 3월 자니 키타가와 사장의 맨션에 묵게 되면서 입으로 성적 행위를 당했으며 4년간 15회에서 20회간의 성추문을 당했다고 구체적으로 말했으며 자니 사장의 맨션에 투숙하게 되면 다 당했을 거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관련 증거물도 녹화해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만약 미디어들이 이러한 추문에 대한 보도를 해왔다면 자신은 자니스에 들어가지도 않았을 것 같고 부모님도 말렸을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자니스 측은 어차피 자니 키타가와가 고인이 되었으니 그때와 지금은 다르다, 체질 개선을 했다는 취지의 공식 입장만을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와 다르게 근본 카우안의 회견은 일본의 공영방송국 NHK까지 보도까지 시일이 걸리기는 했지만 뉴스로 다루었고 결과적으로 일생을 미성년자 성추행을 일삼으며 살아온 인물이 죽은 지 4년여가 흘러서야 겨우 이 악행에 대해 다루는 언론사들이 조금씩 늘어나면서 재조명을 받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니스 입장에서는 카우안의 기자회견 자체는 묵묵부답으로 대응하면서 그때와 지금은 다르다는 점을 어필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이번 기자회견 내용이 점차 메이저 언론사들을 통해서도 보도됨에 따라 당장 출연 중인 아티스트들의 이미지가 훼손되는 점, 그리고 대중들이 자니스 아이돌들의 컨텐츠 소비를 꺼리는 분위기가 생기는 점에 대해서 손쓸 도리가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자니스 설립자 자니 키타가와의 악행을 은연중에 눈감아주고 자니스가 일본 메이저 남성 아이돌 시장을 독점하게 만들어준 가장 큰 힘은 언론사나 방송국들이 먼저 모셔가기 전쟁을 벌일 만큼의 영향력을 지닌 자사 소속 탑스타들이었습니다. 출연하는 드라마마다 고 시청률을 기록하며 시청률의 남자로 불렸던 기무라 타쿠야와 같은 경우 매년 드라마를 찍을 때마다 방영하는 방송사뿐 아니라 경쟁 방송사까지도 반사이익을 누리기 위해 기무라 타쿠야를 자사 방송에 섭외하기 위해 공을 들이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방송사들이나 언론사가 먼저 비위를 맞춰주기 위해 움직여야 할 만큼의 스타는
자니스에서 찾아보기 점차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국민 아이돌 그룹 스마베 해체, 아라시의 활동 중단 등으로 일반 대중들에게는 파급력이 다소 약해졌다는 평가를 들어야 했고, 최근 자니스 아이돌들이 출연하는 드라마나 예능 등의 시청률이 높지 않아 저시청률 논란이 생기는 경우가 빈번한 상태가 반복되어 오고 있었습니다. 가뜩이나 안무 암기 트레이닝 외에는 트레이닝 자체가 전무하다시피 해서 춤이든 노래든 연기든 실력 논란이 끊임없던 자니스 아이돌들에게 가장 큰 강점이던 일본 메이저 남성 아이돌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며 얻어낸 팬덤의 힘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소비력과 시청률 등의 수치적인 결과물마저 없다면 자니스의 입지는 방송가나 극장가, 미디어 등에서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또한 자니스 아이돌들을 광고 모델로 기용한 회사들도 이번 보도들이 달갑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번 성추문 보도는 간헐적으로 계속 이어질 테고 대중적인 이미지가 좋아질 수 없는 상황에서 이제 방송사들도 무리해서 자니스 아이돌을 기용할 명분이 더 사라지는 상황이 됩니다. 기존에는 영향력 있는 자니스의 탑스타들을 앞세워 자니스가 방송가에서 쉽게 갑질도 했었지만 이제 몇몇 일본 언론들은 이번 회견의 영향으로 자니스 안티가 증가하면 자니스의 영향력이 점차 줄어들 것이라 전망하는 보도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대중들이 호감을 갖지 못하는 연예인을 적극적으로 기용하고자 하는 방송사는 없기 때문입니다. 일찍이 이러한 추문을 모두 알고 있었던 자니 키타가와의 친누나이자 자니스에서 스타일리스트 겸 경영진으로 함께했던 메리 키타가와는 자니 사장의 성추문에 대해서 주변에서 말이 나오면 동생이 아픈 걸 어쩌란 말이냐는 식으로 묵인해왔다고 합니다. 62년 자니스 사무소 최초의 그룹 자니스의 멤버가 이미 자서전 등으로 폭로한 성추문 내용이 있었을 만큼 자니스 사무소의 시작부터 성추문을 벌여왔던 자니 키타가와 사장은 살아생전에는 법적인 허점 덕분에 처벌을 피하고 자신이 죽고 나서야 비로소 그의 추문을 언론들이 조금씩 다루기 시작하며 재조명을 받는 행운을 누리게 됐습니다. 영국 BBC의 보도와 오카모토 카우안의 폭로로 이번에는 정말로 유야무야 성추문 문제를 넘기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 자니스 사무소는 이제 어떤 상황을 맞이하게 될까요?